설교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는 허진아 교무님께서 해주십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굉장히 오랜만에 올라온 기분이라 좀 많이 어색하고 떨리기도 하는데요. 오늘 진짜 날씨가 되게 많이 따뜻하네요. 저 보일러를 돌리다가 이게 아니다 싶어서 얼른 껐는데요. 또 이러다가 또 비가 와서 좀 따뜻해지나 싶으면 또 비 와서 춥고 좀 이럴 때 감기를 많이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이 3월 중순이라는 개념도 없이 좀 굉장히 정신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제 정신없이 보내다가 어느 날 이제 바람이 좀 따뜻하길래 문득 고개를 들었는데 이렇게 꽃이 예쁘게 피어 있어서 이름 모를 꽃이지만 사진을 좀 찍어 보았습니다. 제가 평소에도 좀 정신이 좀 없긴 한데 좀 유독 요즘 정신이 없는 것에 대해서 약간의 제가 변명을 하자면 제가 요즘 방송통신대학교 사회복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주임 교무님과 양정 교도님들의 배려로 지금 무사히 한 학기를 이제 남겨두고 있고요. 현재 이제 사회복지학과는 그 사회복지 실습을 복지관에서 나야 그 자격증이 주어지기 때문에 제가 2월부터 지금 덕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네, 잘. 지금 실습을 좀 나고 있는데요. 이제 덕천 종합사회복지관은 원기 74년, 예, 1989년이죠. 부산에서 이제 시설을 완공하고 그때 당시 이제 종교 단체에 이제 위탁 경영 방침이 내려졌는데요. 예, 저희 당시에 그 원불교가 위탁 받을 수 있도록 저희 그 권사님께서 좀 이렇게 힘을 써주셔서 그 2년 뒤인 76년 1991년 10월에 이제 덕천 종합사회복지관 원불교에서 이제 위탁 운영하도록 이렇게 승인이 되었고 그 뒤로 이제 초대 관장님을 제가 그 연역을 찾아보니까 인산 조정중 원로 교무님께서 이렇게 초대 관장을 하셨더라고요. 이제 그 뒤로도 이제 쭉 이제 교무님들이 하시다가 이제 좀 후반에 가서는 이제 제가 교도님께서 관장을 맡으시고 현재 11대 관장은 이제 제가 교도님께서 맡아서 운영을 해주고 계십니다. 네, 위치는 이제 제가 이제 가기 전에 미리 카카오 맵을 통해서 이제 길을 미리 숙지를 해놨는데요. 숙등역 1번 출구에서 이렇게 직선으로 쭉 가면 되겠구나 하면서 굉장히 첫날 제 마음 편하게 출근을 했는데 혹시 아시나요? 이 숙등역 1번 출구에서 이 오르막길 지금 사진이라 티가 안 나는데 저는 단순히 지도에서 직선거리라서 걸어가면 되겠구나 했는데 이 양정보다 무시무시한 그 오르막길에 지금 매주 3일 출근하고 있는데 운동 매우 잘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예보에는 설교 제목을 못 잡았는데 그 은생 어은으로 한번 잡아보았습니다. 복지관 실습하면서 정말 사실 그동안 제가 너무 좀 약간 부끄럽게도 저희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늘 소식지가 오는데도 이렇게 좀 관심을 안 가지고 있다가 제가 실습하는 이 입장이 되고 나서야 관심을 가지면서 이렇게 실습을 하면서 그 가운데 정말 많은 감상과 많은 생각과 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그 여러 가지 그 복잡한 생각들이 많이 떠오르는데 그런 것들을 전부 말씀드리면 정말 끝이 없지만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늘 화두처럼 이 떠돌아다니는 그 생각이 이 복지사님들이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데 이 애써서 이렇게 드리는 서비스가 이게 은혜로 좀 계속 이어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설교 제목은 은생 어은으로 한번 정해봤습니다. 이제 말씀드리기 앞서 제가 가서 그럼 뭘 하고 있느냐? 이제 일주일에 3일 가서 이제 9시에 가서 이제 오전에는 그 노인 급식소라 해서 그 지역에 약간 결식 우려가 있으신 어르신들이 이게 급식소에 오셔서 이렇게 식사를 하시는데 그 중에 이제 좀 거동이 불편하신 분은 급식소에서 저희가 그 도시락을 조리사님이 조리해 주시면 저희가 담아가지고 포장을 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주소록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 해당 그 어르신께 이렇게 배달을 해드리는 그런 업무를 합니다. 그리고 도시락 배달을 마치고 돌아오면은 이제 그 급식소에서
이제 또 어른들이 한 11시 30분 이전에 이제 급식소에 다 앉아 계세요. 그러면은 저희가 그 어른들은 그냥 앉아 계시고 이제 실습생들이 식판을 들고 가서 대신 배식을 받아서 이렇게 가져다 드리는, 왜냐하면 이게 거동이 좀 불편하셔서 이렇게 충돌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식사를 마치시면 저희가 또 그 식판을 치워서 그날 필요에 따라서는 저희가 설거지를 좀 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급식소에 그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길래 그 조리사님이 굉장히 많으시네 했더니 알고 보니 그 조리사로 일하시는 분은 2분이시고 이제 다른 어른들은 그 북부 시니어 클럽에 이제 노인 일자리로 이렇게 오신 어른들이 또 그렇게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참 너무 좋다, 이제 좀 그런 감상을 얻었고요. 그리고 이제 점심을 먹은 뒤 오후 시간에는 이제 그 복지사님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오면서 본인들이 그 담당한 사업에 대한 이렇게 강의도 해주고, 혹은 이제 그 직접 그 어르신들 그 프로그램에도 참여해서 실제로 이 라인 댄스 하시는데 들어가서 저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춤을요 했는데 진짜 가서 추라고 해서 이제 뒤에서 이렇게 막 엉거주춤 추고 있는데, 이게 또 하필이면 이 춤이 앞만 보고 추지 않고 이렇게 앞을 봤다가 옆을 봤다가 뒤를 봤다가 동서남북을 보게 하니까 이제 뒤돌아서니까 제가 보고 따라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서 제가 뒤에서 어기적 거리니까 이제 어른들이 가운데로 오라고 해서 아니에요, 저는 이 수강생이 아니고 실습생이라 괜찮습니다 했는데도 이제 가운데로 굳이 저를 두셔서 제 그 활동의 의미는 그래도 어른들께 이렇게 자부심을 드리지 않았나. 젊은 애들 저렇게 못 춘다. 그때 당시엔 제가 오히려 더 어르신 같은 그런 상황도 조금 있었고요. 또 이제 그 외에도 이제 오후에 뭐 텃밭에 무슨 일이 있습니다 하면 이제 텃밭에 가서도 손을 좀 넣어드리고, 또 제가 이제 일하는 중에는 짜장데이라고 해서 그 덕천동 지역민들 300명 대상으로 이 짜장면을 나누는 그런 행사가 있어서 그것도 제가 좀 참여를 했는데 이거 우리 국수 나눔이랑 좀 비슷한데 약간 이런 생각도 하면서 이렇게 일을 하고,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그 저희 지도해 주시는 복지사님 통해서 이제 일과 정리하고 내일은 뭐 합니다 뭐 이런 안내를 받는 그런 시간을 갖고 이제 마칩니다. 식사에는 몇 명 정도? 예. 식사는 한 70 몇 명. 70.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봄이다 보니까 이게 그 아파트 단지 옆 상가에 있는 공동 텃밭이거든요. 이제 서서히 이제 공동 텃밭 1부기 작업으로 저희를 이렇게 막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새는 이제 감자 심는 철이라 감자 심으러 오세요라고 하셨는데, 제가 막상 가니까 저를 이렇게 띡 보시더니 전 실습생들이 열무를 심었는데 그게 못 쓰게 되어서 그냥 잡초를 뽑으세요라고 이렇게 하셔서 저는 이제 감자는 못 심고 잡초만 이렇게 뽑고 왔습니다. 저희 유치원도 또 내일 감자 심으러 간다는데 보면서 이게 지금이 감자 심는 철이구나 하는 것도 알게 되었고, 참 이런 이제 1년의 그 실습 과정들을 참 거치면서 이건 복지관 옆에 있는 텃밭인데 여기에 제가 있습니다. 이거 허진아입니다. 그 든 생각이 이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랑 좀 많이 다르지가 않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서류일 하다가도 풀 뽑을 일이 있습니다만 호미 들고 나가고, 사회복지사도 같이 호미 들고 나가고, 그래서 나도 하는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들으면서 저희도 그 원불교 국수나눔 할 때 이제 저희 교당에서는 안 했지만 다른 데서는 또 많이 해봤고, 이 모든 행사에 다 참여해본 건 아니지만 이렇게 이건 아까 말씀드린 짜장데이라고 해서 짜장면 나눔이거든요. 참 이게 원불교에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랑 너무 비슷하다. 또 이 복지관에서 그 날씨 좋을 때는 버스 이렇게 빌려서 어르신들 모시고 이렇게 소풍 가고 그것도 나도 해봤는데 막 이러면서 얘기도 듣고, 또 교수님께서 지금 복지관은 안 그러지만 옛날에는 막 김장 천포기도 해봤다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듣고 세상에 사회복지사는 그런 일도 하는군요 하면서 속으로는 나도 해봤는데 교수님들도 아시죠? 다 해보셨죠? 요새는 안 하지만 나도 해봤는데 하는 약간 우쭐한 마음과 함께 선생님은 김장하실 때 배추부터 뽑아보셨나요? 약간 이런 우쭐대는 마음과 상을 내면서 제가 무상고시 하려면 아직 좀 멀었구나 하는 저의 마음을 좀 확인을 했습니다. 정말
설마. 예. 예, 그때 당시 저희도 굉장히 많이 했는데, 물론 저는 이제 한 번, 두 번밖에 안 했지만,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좀 실습했던 내용들을 이렇게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복지관 실습을 하면서 좀 인상 깊었던 그런 내용들과 또 제가 그래도 원불교 신앙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 바라보는 관점, 이 원불교 교법과 좀 연관지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복지관 실무도 그렇고 지금 현재 유치원이 있는 교당에서 이 유치원과 복지관 두 가지 다에 대해서 제가 실무를 정말 잘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제 현재 유치원도 보고 복지관도 보는 제 입장에서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단어는 교화, 교육, 자선이었습니다. 대종사님께서 부초품 15장에 이제 우리의 사업 목표는 교화, 교육, 자선의 세 가지니 앞으로 이를 늘 병진하여야 우리의 사업에 결함이 없으리라 이렇게 해주신 말씀이 떠오르면서 이 복지관에서 하는 일에서 정말 교당 일의 데자뷰를 정말 많이 느꼈지만 예, 필요에 따라서는 이제 근무가 이렇게 김장도 해야 되고 이제 그런 일도 있겠지만 결국 우리가 서로 목적하는 바도 이 파랑고의 일체 생명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려는 그 뜻은 서로 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서로 이제 조금 역할을 나누자면 교당은 주로 이 교육 자선도 하지만 부활을 중심으로 해서 물론 저희 교당 같은 경우는 좀 특수해서 교육도 굉장히 힘쓰고 있는 교당인데요. 네, 제가 여기에서 기여한 바는 없지만 저는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교당은 교화를 중심으로 하고 복지관의 경우는 복지관도 마찬가지로 교육 사업을 하고 있지만 예, 자선 사업을 더 전문적으로 주로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정산중사님께서 공부편 47장에 이 교화, 교육, 자선에 대해서 이 하는 이유를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사원에 지중한 은혜를 알아 그 은혜에 보답하는 세 가지 사업이 있나니 예, 교육과 교화와 자선이라 라고 하시며 이제 자신이 교육을 받은 후에는 그것을 이제 후신에게 가르치고 이웃을 교화하며 자비와 선행을 널리 베풀어 교육, 교화, 자선을 아울러 실천하라. 그래서 교육, 교화, 자선은 교단의 세 가지 사업 목표일 뿐 아니라 우리 공도 사업자들의 영생의 세 가지 공공 요건이니라 하시면서 이 교화, 교육, 자선의 그 중요성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이 사은에 지중한 은혜를 알아서 그 은혜에 보답하라 하신 말씀처럼 설교 제목을 은생어원으로 정했고요. 그래서 이 은생어회와 희생어원 되는 이치를 먼저 좀 잘 알아야겠다 생각이 든 것이 복지관에서 보면은 복지사 선생님들이 그 정말 이 복지관 운영을 위해서 그 지역민들을 위한 이 프로그램이 이제 뭔가 공모사업이 있으면 거기에 이렇게 신청을 해서 공모사업과 예산을 받아와서 이렇게 막 지역 주민을 위해 이렇게 활동도 하고 굉장히 많이 애를 쓰고 계시는데 이게 때때로는 그게 감사보다는 왜 이거밖에 안 주냐, 이 더 안 주냐, 약간 이런 상황들이 조금씩 발생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저는 그것이 단순히 이게 물질이 부족하고 뭔가 서비스가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고요. 어떻게 하면 이것이 감사한 일이 되고 계속 이것이 감사하니까 나도 보은해야지 라는 은혜로 계속 이어지게 할 것인가. 그리고 또 복지관에서 이 복지관을 보는 입장에서 또 청소년 법회를 보는 입장에서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화두가 들었습니다. 예, 앞서서 이 짜장데이라고 해서 짜장면 나누는 날 행사를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북부에 중식 요리 하시는 사장님들께서 그 협심회라는 봉사단체를 만들어서 이게 북부를 중심으로 이렇게 활동을 쭉 하시더라고요. 덕천동에서만 하시는 게 아니라 구포 쪽인가? 거기도 가셔서 이렇게 나눔을 하시는데 이날 이제 그 덕천동 주민들, 어르신뿐만 아니라 그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300여 명 대상으로 10시부터 이제 번호표를 드려서 11시부터 식사를 하실 수 있게 진행을 해드렸는데요. 그때 이제 실습생들도 투입이 되는데 복지사님께서 이제 두 가지를 주의해 달라고 이렇게 신신당부를 해주셨습니다.
이제 일단 짜장면은 무조건 1인 1그릇이며 더 달라는 것은 리필은 없다. 예, 그거가 또 이제 음식을 절대 포장해드리지 말라였습니다. 예, 사진을 보면 이제 짜장면만 드린 게 아니고 탕수육도 드렸는데 저는 이제 주로 이제 뭐 몇 명이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전달하는 역할을 해서 몰랐는데 이제 그 짜장면을 이렇게 이렇게 예, 서빙하시던 이제 실습생들이 나중에 피드백할 때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어떤 어른께서 이제 남는 짜장면과 탕수육을 좀 이렇게 포장해달라 하셨는데 이제 복지사님이 오셔서 이유 설명 안 하고 딱 단호하게 안 됩니다 이렇게 하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어른께서는 이제 섭섭하시니까 이게 굉장히 좀 뚱한 표정으로 이렇게 한동안 앉아 계셔서 그 실습생도 마음이 좀 불편하고 이제 그런 상황이 있었다고 좀 얘기를 들었는데요. 얘기 안 돼. 갑자기 꺼졌나요? 이야기만 해도 되겠다. 네. 네, 그 이유를 나중에 왜 포장을 해드리면 안 되나 이유를 알고 보니까 그렇게 한번 이렇게 입이 됐던 것은 이제 상하기가 쉽고 보통 그렇게 가져가시면 냉장 보관 안 하시고 그냥 이게 방에다 이렇게 두셨다가 그것도 바로 드시는 것도 아니고 이게 두고두고 드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대부분의 어른들께서. 그럴 경우에 이제 식중독 위험도 있고 또 이렇게 싸가시다 보면 이게 약간 형평성 그 문제도 있고 이제 여러 측면에서 이제 안 되는데 이제 그 이유를 이제 구구절절하게 막 설명하지 않고 안 됩니다 하고 딱 가는 그 복지사 선생님 입장도 굉장히 이해가 되면서 참 이게 우리가 주면서도 이게 참 잘 주는 게 참 어렵구나 하는 좀 감상이 들었었습니다. 잠시 제가 컴퓨터가 멈춰서 혹시 화면이 예, 안 나오죠. 이제는 아직 안 나왔나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입력 신호가 없습니다. 예. 말씀해도 되겠네요. 예, 제가 다음에는 이런 차질도 없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실습 중에 제가 지금 사실 제일 하기 싫었던 그 과제 중 하나였는데요. 그 1인 가구 지원 사업 실태 조사라는 그게 있는데 이제 혼자 사시는 1인 가구 근데 만 40세부터 65세 이하의 1인 가구의 그 경제적 상황이나 사회적 고립 척도를 이렇게 조사하는 그 부분을 이제 실습생들에게 부여를 해주셨는데요. 근데 이때 들었던 이제 주의사항이 정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실습생 선생님들께서 무언가를 이렇게 해줄 것처럼 절대 말을 하지 말아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저희에게 주어진 거는 말 그대로 조사이고 조사한 내용을 보고 이제 복지관에서 이렇게 회의를 해서 대상자를 선정해야 되는데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해드릴 것처럼 얘기해놓고 저희는 이제 실습 끝났으니까 가고 그 민원에 대한 이제 그 책임은 복지관이 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말씀을 굉장히 여러 차례 좀 신신당부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설마 내가 그렇게 안 하겠지 했는데 막상 가서는 그 어른의 그 상황이 너무 안타까워서 이렇게 뭐라도 이게 해드리고 싶은 그 마음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이게 명확하게 딱 조사까지만 해야 된다는 그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서 이 짜장데이 나눔도 그렇고 이 실태조사 건도 그렇고 이 상대방을 위하여 무언가를 해주려는 이 마음 자체는 굉장히 좋은 마음이고 그리고 심지어 그 해줄 때 내가 해줬다는 그 상도 없이 무상보시 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내가 할 수 없는데 이렇게 부도수표로 이렇게 딱 던졌을 때 그것이 과연 은혜로 이어질 것인가. 그리고 이렇게 이게 주었을 때 이 사람에게 좀 부정당한 의뢰심을 심어주지 않았는가. 혹시 이렇게 드렸는데 이후에도 이걸 너무 당연한 걸로 여기고 계속 이게 더 심해지진 않는가.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들면서 어떻게 해야 이 은혜가 회생어원이 안 되게 할 것인가.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좀 미리 통찰하고 이제 파악할 수 있는 지혜가 참으로 필요하겠다는 그 감상이 많이 들었던 그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지혜가 없는 저에게는 이 시킨 대로 하자, 원칙대로 하자. 이제 그런 답을 지금 현재로서는 그 정도 이제 내리고 넘어갔습니다. 또 안 나오나요? 예,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앞서서 제가 은혜를 나눌 때도 이 은혜가 참 영원한 은혜가 되도록 잘 베푸는 것에 대한 연마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과 더불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그 복지관에서 그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이제 당사자들도 스스로가 좀 지치지 않고 이 일로 인해 번아웃이 되지 않고 꾸준히 이렇게 일을 지속할 수 있는 그 무언가가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 계신 이제 복지사님 중에 연차가 좀 있으신 분들은 스스로 나름 이렇게 조절해가며 그 방법을 좀 찾고 있었는데요. 예, 아무래도 이 원불교 신앙을 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이 은혜가 계속 내가 지속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제 가장 근본적으로는 저분들과 나는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관계, 그리고 내가 사실 은혜를 드리고 있지만 내가 은혜를 받고 있다는 그 모두가 은혜라는 사실을 가슴 깊이 느끼고 늘 염두에 두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매주 월요일 오후에는 그 밑반찬 배달과 건강음료 배달 서비스라고 해서 그 도시락 배달과 마찬가지로 대신 이제 반찬만 배달한다든지 아니면 요구르트 이렇게 한 줄만 배달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일이 있는데요. 그때 이 배달 주소를 나눠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복지사 선생님께서 이제 실습생 선생님들께서 이거를 단순히 요구르트 갖다 드리는 거에만 그치지 말아달라. 이 혼자 사시는 주로 이렇게 요구르트를 드리는 분들은 혼자 사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은 늘 집에서 혼자 계시다가 유일하게 사람을 만나는 그 순간이 선생님들이 요구르트를 이제 가져다 드리는 그 순간이다. 그래서 그것이 그분들의 그 고독사를 예방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드리지 말고 한 번 정도는 조금 더 밝게 인사하고 조금 더 안부를 물어보는 그 일을 해주면 너무 고맙겠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네. 실제로 진짜 밑반찬을 이렇게 좀 배달을 해보면은 되게 막 반가워하시면서 사실 이거 요구르트 한 줄 드리는 건데 굉장히 고맙다고 하면서 이렇게 받아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게 문만 열어서 얼른 받고 이렇게 휙 들어가시는 분도 계시고 또 분명 안에 계신 것 같은 느낌인데 문을 열어주지 않으셔서 이렇게 좀 걸어놓고 이게 오는 일도 꽤 비일비재한데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잠깐의 순간에 사람을 만나는 것이 그분들께 도움이 된다는 그 복지사님의 말이 저에게는 굉장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이제 그 말을 이렇게 곱씹다 보니까 저는 가장 먼저 든 생각이 우리 교당에 매주 나오는 우리 어른님들은 진짜 안심이다. 네, 매주 이렇게 교당에 오시는 그 것만으로도 해도 굉장한 일이고 또 2차로 든 생각은 이렇게 집집마다 돌다 보면은 저희 현관문에 원불교 스티커 붙이듯이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교회 스티커가 붙어 있는데요. 그렇게 배달해 드릴 때 이제 문에 교회 스티커가 붙어 있으면 그래도 이분은 일주일에 한 번 교회라도 가시는구나 하면서 이렇게 다소 이렇게 안심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 관계 속에서 살아가며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하는 말처럼 분명 나는 그냥 나로 내 개인으로 살고 있는데 나는 혼자서 살 수 없는 존재이고 이 사회를 형성해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이렇게 교류를 하면서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감으로써 나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아직 깨달음이 없어서 참 제 말이 설득력이 많이 없는데 정말 내 옆에 있는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살고 있는 것이고 제가 또 누군가에게 이렇게 도움을 주었을 때 느끼는 그 뿌듯함,
거기에서 저는 좀 간접적으로 그래 이 사람이 있음으로 해서 내가 살고 있구나 라는 것을 조금 느껴보곤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조금 도움을 드렸을 때 그 오는 기쁨과 이 감사함으로 인해 아 이게 오히려 내가 좀 드린다고 드렸는데 오히려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복지의 기회를 얻고 이렇게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새삼스럽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희가 교화, 교육, 자선은 타인을 위해 하고 있다 생각을 하지만 결국에 나를 위해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나의 내면, 내 마음을 성장시키고 또 외적으로 봤을 때, 인과적으로 봤을 때는 나에게 그것이 복이 되어 돌아오고 또 내 주위의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서 진급한다면은 내 주위에는 점점 좋은 인연들로 채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러한 이치를 결국 깨닫기 위해 이렇게 교당에 오셔서 이렇게 독경도 하시고 이제 설교도 들으시고 마음 공부를 하시다가 또 내일이면 또 각자의 일터에서 이제 복을 짓는 이사 병행을 저희가 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감상도 들었습니다. 예, 말은 참 이렇게 하지만 저 내일 또 복지관 나가야 되거든요. 내일 또 출근하면 교당에서 이거 안 했는데 어떡하지? 막 이런 마음과 약간의 초조함과 또 유치원에서 이거 해달라고 했는데 가서 또 해야 되는구나. 빨리 실습이 끝났으면 좋겠다. 이 마음으로 이제 번뇌를 끓이면서 아마도 실습에 임할 것 같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까지 연만 이런 것들 결국에 이게 나를 성장시키기 위한 그 소중한 기회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또 정말 새로운 경험을 함으로써 또 이제 복지관에 대한 관심도 생기고 이걸 감사한 마음으로 제가 실습도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거는 또 사진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사실 막 대단한 건 아닌데 복지관 가서 너무 좋은 걸 발견해서 혹시 보이시나요? 네. 네, 복지관에서 이렇게 그 뜨개질 하는 동아리가 있는데요. 그 뜨개질 하면서 그 취미 활동도 하시고 뜨개 실력을 이렇게 키우시고 한 10월쯤에는 이제 플리마켓에서 이제 뜨개 하신 거를 이제 팔아서 이제 그거를 또 좋은 데 사용하거나 아니면 지역민들에게 뜨개한 가방 같은 걸 또 나누는 그 실룩실룩이라는 동아리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연등을 이렇게 뜨셨길래 아니 이거 너무 좋다. 막 제가 저 혼자 다른 실습생들은 그냥 뚱하는데 저 혼자 막 흥분해서 아니 이거 너무 좋지 않나요? 막 이거 석가탄신일에 하면 이거는 진짜 된다. 막 이러면서 저 혼자 막 흥분했던 건데 참 네 힘들지만 참 재미도 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저희가 결국 이 각자의 자리에서 크고 작게 저희가 꼭 거창한 게 아니어도 이 가운데서 교화, 교육, 자선 사업을 저희들은 이미 하고 계십니다. 이미 헌금금에서 이렇게 법인 사업, 이제 원창의 유경비 그런 것들도 결국 이 교화, 교육, 자선에 해당되는 내용들이고요. 이 가운데 저희들이 각자 서로 은혜를 생산하는 공부인들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려면 먼저 저희가 교당에 오셔서 관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요일에 그냥 꼭 뭐 마음 공부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나? 그 교당에 오셔서 그냥 점심도 드시고 차도 마시고 이렇게 놀다 가시는 것이 굉장히 좀 큰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이번 복지관 하면서 느꼈습니다. 저희 어린이들도 보면은 이제 법회를 보고 이제 뭐 만들기 활동을 해주고 그러면 이제 남는 시간이 되면 얘네들이 이제 핸드폰을 하고 놀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냥 각자 지들 핸드폰으로 그냥 유튜브 보고 게임하는 것 같은데 얘네들이 보면은 여기 한 명 찰싹 붙어서 앉아있고 핸드폰 하면서 여기 한 명 찰싹 붙어서 앉아있고 이제 옆에 자리가 없으면 제 등에 기대서 이렇게 찰싹 기대서 핸드폰을 하곤 하는데 그런 것도 애들이 다 막 요새 좀 개인주의 되고 각자 따로 놀지만 그 가운데서도 이 관계에 대한 욕구가 있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조금 많이 들고는 합니다. 그러니까 일요일에 교당 오셔서 저희 집에서 마음 공부하시는 것도 좋지만 기왕이면 교당에 오셔서 같이 밥도 드시고 차도 마시고 함께 놀다 가시면서 저희들 그 가운데서 저희 각자 나름의 교화, 교육, 자선 사업을
실천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